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12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민주국가와 정부 형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44쪽, 학습지 37쪽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가 갖고 있는 특징과 그 다음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잘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우리나라 정부 형태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두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요소와 의원 내각제 요소가 함께 있죠.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 형태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정부 형태를 얘기할 때는 바로 행정부와 입법부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정부 형태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입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 국가의 권력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입법, 행정, 사법 이런 세 분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각각 이런 어떤 입법, 행정, 사법의 어떤 통치 기구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떤 운영이 되는 거. 자,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쵸, 바로 삼권 분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삼권 분립을 주장한 유명한 학자가 바로 이 몽테스큐에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법의 정신이란 책에서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이렇게 국가 권력을 나눠야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잘 보호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요 말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에 따라서 자,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렇게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나누어져 있으면 대통령제고 서로 그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면 융합형이라고 해서 의원 내각제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입법과 행정부의 관계가 나눠져 있는지 아니면 끈끈한지 그 가장 중심이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뭘까요? 그쵸, 바로 국민이 입법부와 행정부를 서로 따로따로 뽑는지 아니면은 입법부만 구성하고 입법부에 의해서 입법부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구성하고 입법부에 의해서 행정부가 구성되는지 그 차이가 바로 중요한 차이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사법부는 당연히 어떤 독립적인 기관이죠. 대통령제든 의원 내각제든 다 독립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사법부는 따로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어떠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절충형으로는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이원 정부제에 대해서도 잠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그림처럼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자, 의회, 국회도 구성하고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 수반도 뽑고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바로 대통령제의 어떤 그런 그 구성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국민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서로 이렇게 융합할 필요가 없죠. 분리되어 있는 형태다. 그래서 입법부는 행정부에 대해서 동의권이나 승인권 또는 탄핵소추권, 주요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권 이런 어떤 무기를 통해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는 입법부에 대해서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입법부를 견제하고 이런 정부 형태가 바로 대통령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법률안 거부권이 있다는 것이 대통령제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 다음에 의원 내각제는 국민이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죠.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를 구성하지 않고 선거를 통해서 입법부, 의회만 구성하면 입법부에 의해서 총리가 선출되고 내각이 구성되는 거죠. 그래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 있고 서로 간에 어떤 무기가 있죠. 견제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입법부, 의회는 행정부의 내각 불신임권이 있고 행정부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자, 이런 의회 해산권이나 내각 불신권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바로 의원 내각제적인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의원 내각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원 내각제는 의회에서 선출된 내각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며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내각과 의회가 굉장히 끈끈한 관계로 맺어지는 거죠. 끈끈한 관계로 맺어져서 절대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과정에서 바로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자, 어느 나라일까요? 그렇죠. 바로 영국이 되겠죠.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의회 중심의 정치를 형성하면서 성립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입헌군주제.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끈끈한 관계라고 그랬죠. 권력융합형이다. 권력융합형.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고, 국민이 선거로 의회를 구성하고 의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 대표가 다수당이 되겠죠. 다수당이 정권을 차지하는 거죠. 이 다수당의 당수, 보통 당수가 뭐가 되죠? 총리가 되어 내각을 구성하는 거.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각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고 반대로 의회도 내각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죠. 그래서 총리는 행정부 수반이지 국가 원수가 아니죠. 자, 의원 내각제에서의 국가 원수는 행정부의 총리가 아니라 따로 대통령이나 국왕이 있다라는 거,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특징을 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권력융합형이라는 거, 그래서 입법부에 의해 행정부가 구성됨으로써 권력융합적인 정부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의회와 내각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내각을 구성하게 되고 내각은 의회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게 된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연대 책임을 진다는 거. 그리고 의회 의원이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강요라고 얘기하죠. 강요를 겸직할 수 있다. 내각의 어떤 구성원을 강요라고 그러죠. 이 강요를 겸직할 수 있고 내각도 그쵸,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거죠. 자, 의회의 고유 권한이 아니라 이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각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으면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와 내각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의회는 내각에 대해서 너네 일 잘못하니까 너네 물러나 라고 불신임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러면 내각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 이 불신임권에 대해서 그냥 물러나든지 아니면은 우리만 물러날 수 없지 니네도 물러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의회 해상권. 이렇게 서로 각각 견제를 할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죠. 자, 이런 불신임권과 의회 해상권은 바로 의원 내각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독특한 견제 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 원수는 행정부의 수반은 총리지만은 국가 원수는 따로 있죠. 의원 내각제에서는. 그래서 국왕과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국가 원수는 명목상 존재할 뿐 실질적인 통치 권한은 보통 없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정치적 실권은 행정부 수반인 총리에게 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의원 내각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의원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을 보면 정치적 책임과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죠. 굉장히. 그래서 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임기가 끝나지 않아도 중간에 얼마든지 그만둘 수 있고, 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죠. 빨리빨리 일처리가 된다든지 신속하게 처리해야 될 정책이 있을 때 그거를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률적인 행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런 점이 장점인데 비해서 단점은 군소정당, 다시 말하면 조그만한 정당들이 굉장히 이렇게 여러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할 때는 전국이 불안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수당을 차지하는 정당이, 그러니까 과반수를 넘기는 정당이 없을 경우에는 그런 과반수를 넘기기 위해서 조그만 정당들이 서로 뭉쳐서 내각을 구성하게 되죠. 그럴 때를 우리가 열림 내각이라고 그러는데 전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그 다음에 자, 반대로 의회 다수당이 과반수를 넘은 경우에는
혼자서 단독 내각을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 능률적인 행정을 한다라는 그런 명목하에 자기 마음대로 그런 어떤 횡포를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면은 내각 불신인권과 의회 상권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거, 요거 각각 어떤 그런 무기를 갖고 있다라는 얘기 했었죠. 이런 거 나오면은 의원 내각제적인 요소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제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제는 자,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그쵸, 미국이죠. 바로 미국. 자, 미국에 의해서 제일 처음 나온 그런 정치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 형태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뭐가 되는 걸까요? 그쵸,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 형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바로 대통령 중심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점은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 있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정부 형태의 중심은 대통령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성립 배경을 보면은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후 강력한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형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어떤 힘이 강력할 필요가 있을 때 바로 이 대통령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죠. 입법부와 행정부의 관계가 굉장히 상호 독립적이다.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왜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할까요? 바로 입법부를 구성하는 것도 국민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행정부를 구성하는 것도 국민이 선거에 의해서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격한 권력 분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대통령과 행정부는 자, 뽑아준 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부든 입법부든 전부 다 국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호 좀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엄격한 권력 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그 대통령제의 특징에 대해서는 자, 잘 한번 살펴볼게요. 엄격한 권력 분립이 된다는 얘기 했었죠.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엄격한 권력 분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한 정부 형태다. 자, 상권 분립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입법부 행정부가 상호 독립적이다. 대통령과 의회 의원은 각각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각각 대통령과 의회 의원을 각각 뽑는 선거 제도가 있으면은 이건 대통령제적인 요소라는 걸, 그리고 서로 이렇게 분립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회 의원은 장관이라든지 이런 강요를 겸직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강요를 겸직할 수 없는, 장관이 될 수 없는 거, 그런 형태가 바로 대통령제 형태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법률안 제출권은 의회 의원만 가능하다라는 점. 자, 행정부는 법률안 제출권이 없다라는 점. 이게 바로 순수한 의미의 대통령제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특징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